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2019년 하반기 BGF 리테일 공개 채용 분석 자료입니다. BGF 리테일은 고객과 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주변 실생활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업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는요, 일단 모집 직군은 영업관리 직군에 영역명 한 10명에서 한 20명 이 정도 채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많게는 30명까지도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인턴십이 끝나고 다시 2차 면접이 있어요. 그것까지 통과를 해야 정규직이 되는 그런 채용이니까요. 지원하실 때 확인 꼭 하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혹은 대졸 예정자입니다. 뭐 이번 2학기까지 졸업하시는 분들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2020년 2월에 졸업을 못 하신다, 졸업 자격증을 못 낸다, 졸업 증명서를 못 낸다, 그러신 분들은 채용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학점 3.0 이상입니다. 자, 이 학점 3.0도 졸업 기준입니다. 졸업 예정자분들은 만약에 3.0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채용 취소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토익 700 이상이나 오픽 IM3 이상, 뭐 그 외에 일본어 자격증도 가능하고요. 중국어 이렇게 어학 자격증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유통 관련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역사나 한자 그리고 OA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걸 다 갖고 있어야 합격이 될 확률이 높은데 말이죠. 그쵸? 자, 일단은 뭐 하나만 있어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류를 뭐 자소서를 열심히 쓰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채용은 4주간 인턴 근무를 하는 직원을 뽑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이 4주간 인턴 근무가 끝나면 9월 말부터 풀타임 근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19년 6월 23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일요일 자정까지니까 꼭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인턴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4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4주간의 인턴 급여는 약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BGF 리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회사의 인재상은 열정과 도전이라고 합니다. 정직, 팀워크, 학습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네요. 그리고 전형 일정은 서류를 통과하게 되면 6월 말에 인성검사를 치르고요. 그리고 1차 면접을 7월 초에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최종 면접을 9월 초에 하고요. 9월 말에 정규직 입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무 내용으로 보면 본사 이론교육 및 직영점 실습, 직영점 실습 못합니다. 직영점 실습 일주. 나중에 자료 올릴 때는 오타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일주고요. 그리고 영업부 배치 및 뭐 SC 동행 실습 뭐 이 사람들이 SC가 뭐 세일스 카운셀러일지 뭐 어떤 거의 약자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뭐 영업부에 있는 선배 직원들을 쫓아다니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볼 땐 아마 9월 초에 있을 최종 면접의 베이스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때 만약에 못하면 최종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턴십이 이래서 더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때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만약에 이때 못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자기 인턴 했다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으신 분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서류 전형이나 인적성 이런 거 할 때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이 인턴십 과정이에요. 자, 그럼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볼게요. 자기소개서 항목은 첫 번째,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우리가
지금 영업관리만 뽑기 때문에 영업관리에 대해서만 쓰시면 돼요.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영업관리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참 할 것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세 가지를 한 문항 안에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업관리 직군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이거는 BGF 리테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끌고 온 겁니다. 자, 편의점이 입점 가능한 후보지에 상권 분석을 시작으로 점포 개발, 그리고 가맹 계약을 전담하는 SP가 있고요. 그리고 치밀한 전략 수립, 그리고 꼼꼼한 점포 지도를 수행하는 SC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규 점포죠. 신규 점포를 지도하는 ST.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영업 현장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하는데 뭐 점포 관리하고 신규 점포 어디다 내줄지 뭐 상권 분석하고 뭐 점포 냈다 사장님들 이제 새로 왔다 이런 분들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이제 BGF 리테일의 가맹점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망하는 점포가 있을 것 같다 가서 또 사장님들을 꼬셔주고 결국에는 이 직종은 말을 잘해야 되는 곳이고요. 면접 때 아주 그런 것들을 볼 겁니다. 사회성이라든지 활발함 이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때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소개 항목은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를 선정하고 해당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BGF 리테일 인재상을 좀 확인하시면 돼요. 도전, 팀워크, 열정, 학습, 정집 이 5가지를 자기소개서 안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딴 데 거 그냥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사실 우리 인재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써. 그리고 너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다 힌트를 주는 거니까요. 꼭 이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 자, 학습이 있었죠. 인재상에. 굉장히 학습하는 걸 좋아해. 얘네들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경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내가 뭘 배웠어야 돼. 아셨죠? 그런 거를 꼭 자기소개서 안에 넣어라. 결국엔 또 자기소개서 항목에 넣어놨죠. 결국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항목 4번을 보면 평소 편의점 이용 시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하고 우리 편의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개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예요. 자기소개서 항목은 좀 이런 4번 항목은 좀 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어들 제출해봤자 다 알고 있는 아이디어예요. 직장인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영업관리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 싸매는데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대학생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이제 막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이용했을 때 정말 좋은 점, 정말 나빴던 점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작성을 하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편의점을 가셔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기소개서 항목은 1번과 4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봤고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뭐 우리가 회사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하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공시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가 좀 수정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입사지원서 작성하시는데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자, 편의점 산업은 1989년도 국내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자, 이 편의점 사업이라는 건 시간이나 지리적 접근성 생활필수재 위주의 상품 취급 그리고 택배나 최근 들어서는 택배나 공과금 수납 등까지 소비자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종합 소매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점들은 더욱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죠. 자, 다음은 이 편의점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들 얘기하세요. 경제 TV를 좀 보시는 분들은 이 말들을 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1인 가구의 증가. 이거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장 혜택을 보는 업종이 뭐냐? 이랬을 때 편의점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 1, 2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근거리 소량 구매 패턴의 확산과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 그리고 그러한 기능 강화를 통해서 편의점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대 지금 초중반까지는 편의점 산업이 거의 10% 이상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여왔다가 최근에는 조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편의점 사업이라는 게 한 5% 정도, 연간 한 5% 정도 사업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아주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여건은 이렇습니다. 시장 초기 편의점 체인화 사업자 수는 최대 11개 사업자까지 증가를 하였어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너무 무분별하게 생겼죠. 그러고 나서 경쟁을 거쳐서 지금은 8개 사업자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더웨이가 코리아 세븐에 인수되고 뭐 이러한 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는 현재는 5개 사업자가 국내 편의점 시장을 주도한다. 자, 시장 1위는 현재 BGF 리테일이 1위고요. CU. 그리고 2위가 GS25입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 2016년 17년도에 누가 더 1만 5점을 빨리 내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CU가 먼저 냈죠. 자, 이런 국내 시장 여건은 BGF 리테일과 GS25, GS 리테일 두 군데가 주도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BGF 리테일 회사 현황입니다. 자, 1990년 10월에 1호점이 이제 가락 시영점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 CU가 아니라 패밀리마트였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아마 2012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 일본 패밀리마트사에서 이제 브랜드 론칭을 종료를 하고 CU라는 브랜드로 단독 출시를 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아주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CU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패밀리마트에서 CU로 넘어오면서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뭐 PB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마케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00년을 지나면서 그 10년간 준비 과정을 통한 탄탄한 사업 배경과 우호적인 시장 환경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0년대 초반까지 아주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그래서 소자원 창업 수요자가 엄청나게 늘면서 저 점포수 증가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다. 하지만 요새는 또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그 가맹점이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잉 경쟁이 되는 그런 좀 추세도 취하고 있다는 것은 편의점 산업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BGF 리테일 입사 지원서를 보시면 설문조사를 좀 해요. 근데 그 설문조사 1, 2, 3번까지 보시면 그냥 설문조사 항목처럼 보이는데 4번, 5번, 6번 이렇게 넘어가면 설문조사가 아니에요. 뭐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 뭐 두 개를 다 합격했을 때 뭐 무슨 기준으로 회사를 선택하겠느냐 막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돈 보고 가겠다 이런 거 찍지 않으실 거죠? 당연히. 자,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BGF 리테일을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모든 여러분들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기업 또 분석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